자, 책 이름이 확률과 통계죠. 그래서 이 확률과 통계를 이루고 있는 세 개의 단락, 세 개의 큰 덩어리가 첫 번째 덩어리가 경우의 수, 두 번째 덩어리가 확률, 세 번째 덩어리가 통계인데요. 예, 그 가운데 덩어리인 확률로 들어왔습니다. 확률은 상대적으로 경우의 수보다 쉬워요. 왜냐하면 결국 확률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게 전사건분의 특정사건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우리는 사실은 과잉으로 배웠어. 과잉으로. 예. 이 확률의 중복조합이 쓰이냐? 못 쓰입니다. 안 쓰여요. 예. 이 표본공간이라는 것의 정의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률에 사용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배웠던 경우의 수의 조금 작은 부분, 일부를 쓴다. 해서 그러다 보니 분명히 나는 경우의 수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 거야. 그냥 경우의 수를 전사건의 경우의 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분모 분자로 두 번의 경우의 수를 푸는데 이상하게 하다 보면 쉬워요. 경우의 수 그냥 순수 경우의 수 단원보다 좀 나은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조건부 확률이 나오기 전까지. 언제 나왔어요? 다음 주에 하겠죠? 다음 주예요? 왜 이렇게 빨리? 내일. 내일이구나. 내일. 쏘리. 내일이구나.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용 구성을 잠깐만 소개를 하자면, 요런 식이에요. 확률. 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수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과정 간소화로 없어졌어요. 땡큐. 저건 안 배워요. 안 나와요. 라고 하면 거짓말인가 또? 대학 가면 배워. 아니 그게 아니라 얘도 그렇고 얘도 그런데 일단 단원상에선 사라졌어. 단원상에선 사라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확률 다음 단원이 뭐야? 통계지. 통계를 하면서 요 개념들이 슬금슬금 들어와요. 개념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 무슨 얘기를 하다가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렇게 가요. 예, 마치 우리 저 미적분에서 수열의 극한 보면 수학 1의 수열에서는 점화식의 일반의 풀이 안 한다고 해놓고 수열의 극한에서는 점화식의 일반을 알아야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관계인데 뭐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없다. 예, 요거 두 개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배우면 돼요. 요것만. 교과과정 간소화. 그럼 이 수학적 확률에 이제 관련 이론이 뭐가 있느냐. 우리 저 경우의 수, 처음에 셀 때 원리 기억나요? 합의 원리와 고배 원리? 그거랑 아주 유사한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이 확률에. 그래서, 1번 합의 법칙이란 게 있고, 2번 곱의 법칙이란 게 있어요.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그 사건 개념에서 합의 법칙에 이제 우리가 주안점으로 삼아야 될 사건이 배반 사건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배반 사건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보의 원리의 독립과 종속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독립과 종속 사건을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 정의된 확률, 그것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예, 이게 수학 강사의 과장된 표현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그 수학 강사는 항상 과소 포장을 하지.
별거 아니야. 그럼 조금만 하면 돼. 라고. 이것만 익히면 돼. 라고 과소 포장을 하죠. 그래야 산에 올라가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거의 다 왔어요. 라고. 어디서 만나도, 네, 산의 입구에서 만나도 거의 다 왔어요. 라고 항상 대답을 해요. 불문율이야. 네,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올라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불문율이야. 얼마나 남았나요? 하면 거의 다 왔어요. 조기만 가면 돼요.가, 예, 뭐 아주 죽을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절대. 예, 수학 강사도 항상 과소 포장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조건부 확률, 예, 독립시행,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확률이 실질적으로 문제로 출제되는 대부분은 다 여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우리 이제 가벼운 사건, 가벼운 확률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오늘입니다. 예. 하위 법칙 얘기고 배반 사건의 개념을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확률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요거 고배 법칙 부분은 내일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예, 여기 나오는 이제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희원아, 남의 일 아니야. 집중해서 들어. 너 시험 쳐야 돼. 수시 칠 거라며. 내신 받아야지. 들어. 들어. 일단은 배반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그 경우의 수사일 때 제가 합의 원리 때 딱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결과가 시간의 동시성을 갖지 못할 때 결과가 어떤 사건의 결과가 시간의 동시성을 갖지 못해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지금 피영이한테 가서 귀싸대기를 하는데 때리다 딱 이제 무가치한 단어로 쓸게. 피령이의 귀싸대기를 때리다. 시간은 언제? 6시 50분 정각. 예. 이렇게 되면 6시 50분 정각이 딱 되었을 때 일어날 사건은 둘 중에 하나야. 그지? 선생님이 피령이의 귀싸대기를 돌렸던지 안 돌렸던지 이해돼요? 그러면 그 시간이라는 그 시간의 시점을 딱 정해놓고 시간을 한 시점으로 정해놓고 그때 일어날 결과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죠. 때리는 듯 하면서 안 때렸다? 내지는 뭐 때리는 것처럼 안 때렸다? 안 때리는 것 같아 보였지만 때렸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안 때리면서 동시에 때렸다? 아니, 있을 수 없어요. 때리거나 안 때리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이런 두 개의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갔다.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갔다. 버스를 타고 갔다. 그럼 자전거에 한 발, 버스에 한 발 이렇게 올리고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갔던지, 예, 버스를 타고 갔던지인 거지. 이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배반이 되는 겁니다. 뭐 내가 좀 손가락을 접을 거다.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을 접을 거다. 그럼 셋이라는 그 타이밍을 정해놓고 이거 안 되네. 이걸 접었냐는 예, 얘를 접든 둘 중에 하나죠. 동시에 접을 수 없어요. 손가락을 하나만 접기로 했다 하니까. 하나만 접기로 했다. 그래서 배반 사건은 어찌 보면 여사건하고 살짝 비슷한 얘기인데요. 예, 이게 일어나거나 근데 정확한 개념은 여사건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 배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서로 배반의 상황에 있다. 얘가 일어나지 않으면 얘가 일어난 거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합의 원리라는 게 어떻다는 얘기냐.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두 개의 사건을 이렇게 집합기호를 확률에 씁니다. 그래서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하는 기호예요, 이게. 확률을 쓰고 괄호 열고 그 안에 사건을 이제 집합의 연산으로 해놓는데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합사건이라고 불러요. 합사건.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라고 묻는 거를 합사건이라고 부르고요. 예, 이게 합집합이니까 딱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원칙이 뭐냐면 A 사건의 확률 더하기 B 사건의 확률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빼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우리는 집합에서 이 기호를 알아요. N, A 합집합 B는 A 또는 B가 일어날 아니지. A 또는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다들 알잖아요. 그죠? 예. 이게 확률의 정의가, 수학적 확률의 정의가 전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딱 집합 표시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 U를 또는 S를 표본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도 기억해 두세요.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요. 이걸 NU로 이렇게 나누면 되거든. 이렇게 전사건. 이런 확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등호의 좌측만 나눠? 우측도 나눠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동시에 NU 이렇게 나눠주면 이 식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자, 이게 원본의 합의 법칙이에요. 원본의 합의 법칙. A 사건 또는 B 사건이라는 확률은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더하고 교집합, 교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된다. 원본은 이거예요. 원본은 이건데 여기에 이렇게 특히 이런 단서 조항을 답니다. 단서 조항. 특히 여기서 A와 B가 배반일 때 A와 B가 배반일 때, 방금 전에 배반 사건이 어떤 개념인지는 소개를 했고, 시간적으로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일 때 하면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P, A, 교사건 B가 0으로 바뀝니다. 동시에 못 일어난다며. 그럼 여기에 집합의 원소가 없는 거죠. 여기 집합의 원소가 없으니까 확률은 0이죠. 분자가 0이니까.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게 원본이라고요. 이게 원본이고 너희들은 원본을 기억해야 하지만 얘가 합의 법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배반 사건일 때 확률 길이를 그냥 더하면 된다고 해서 합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어요?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두 사건의 확률을 각각 더하면 된다. 이 어처구니였을 정도로 쉬운데 뭐 이런 걸 이렇게 거창하게까지 말을 해야 돼요 싶겠지만 이제 사건들을 좀 다루다 보면요. 뭔가 이렇게 하는 행위를 시행이라고 불러.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카드를 나눠주거나 아니면 뭐 화살을 쏘거나 기타 등등의 어떤 행위를 하는 걸 시행이라고 부르고 그 시행의 결과물을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이걸 곱해야 되는지 더해야 되는지가 헷갈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와요. 이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 사건이 배반이야? 연속이야? 배반이야? 연속이야? 이게 배반 사건에 대응되는 개념이 연속 사건이에요. 시간적으로 동시에 보여질 수 있고 보여져야만 하는 애들. 그래서 배반이야? 연속이야? 배반이니까 난 더할 거야. 연속이니까 난 곱할 거야.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종속 사건, 독립 사건이 같이 들어오면 더 헷갈리집니다. 얘 하나만 배울 때는 안 헷갈리는데 여기에 이제 곱의 법칙을 같이 배우고 나면 와르르르 무너져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언제 하냐면 순열 배울 때 하나도 안 헷갈려요. 중복 순열도 별로 안 헷갈려요. 조합 순열과 확실히 구분이 되죠. 근데 중복 조합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 네 개가 같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압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돼요. 그런 거랑은 비슷하게 얘만 합의 법칙만 배울 때는 그렇게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어려울 것도 없는데 이게 분명히 곱사건하고 같이 들어오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헷갈리는 걸 미리 말할 필요는 없고 겪으면서 얘기합시다. 요 얘기는 이제 용어 정리 때문에 넣어놨어요. 동전의 앞면을 H, 헤드죠. 뒷면을 테일이라고 하자. HT라고 하자.
동전 두 개를 던져서 나오는 시행에 첫 번째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 뒷면이 나오는 결과의 시행을 h, t와 같이 나타내기로 할 때 다음 물음을 답하여라. 이게 지금 여기 용어들 다 등장했어요. 예, 시행, 던지는 행위를 시행이라고 하고 동전 던지는 행위를 시행이라고 하고 그 결과를 그랬는데 이 결과를 사건이라고 불러요. 사건. 그리고 표본 공간 S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예, 표본 공간 S. 이 표본 공간이라는 게 어떤 시행의 결과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모두 적은 집합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표본 공간입니다. 말 되게 거창하게 하고 있죠. 근데 분명히 헷갈려요. 분명히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헷갈리냐면 우리 애들이랑 이번에 명절에 이제 윷놀이를 하는데 얘네들이 말을 놓는데 잘 못 놔. 말을 놓으면 언제나 어른이 낀 조가 이겨요. 왜 그럴까? 이 윷놀이는 그냥 던져서 나오는 이 패도 중요하지만 이 말을 놓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잖아. 근데 이거 나이 순이에요. 잘하는 순서가. 나이 순이에요. 왜 그럴까? 난 이유를 아는데, 수학 강사랑. 할아버지가 제일 잘해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잘해요. 아, 데이터가 많으니까. 중요한데 데이터에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는 말을 놓는 데이터가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나오는 거 잘 읽으니까 빨리 해서 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거예요. 내가 대답을 해줄게요. 윷이 나오는 패에는 뭐가 있지? 도개, 걸륜모. 자, 그럼 뭐 백도까지 6개라 치자. 그러면 뭐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어린 것들은. 그러니까 애들이 도개, 걸륜모를 5분의 1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5개 중 하나니까. 아, 말이 4개니까 다 뒤집어질 확률이. 아니요, 이게 앞뒤에다가 이 윷놀이가 놀라운 게임인 이유는 배면과 등면이 나올 확률이 달라요. 예, 배면과 등면이 하나는 구르고 하나는 엎어지는 거라 배면과 등면의 확률은 얼마나 깎느냐에 따라 결정이 납니다. 반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면과 등면의 확률이 달라. 그리고 가락이 4개이기 때문에 이 4개가 조합되는 결과물 최종 확률이 달라요. 난 수학 강사기 때문에 계산을 해봤지, 당연히. 도개, 걸륜모 중 개의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 거리고요. 그 다음 도고요. 놀랍게도 모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유세 확률보다. 우리는 도개, 걸륜모 해서 모가 제일 높은 거니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세 확률이 더 낮아요. 모의 확률이 더 높아요. 계산을 해보면. 놀랍지? 그러니까 이 말을 놓을 때 상대방이 내 말을 잡는다 못 잡는다, 앞으로 우리가 이 애를 가서 잡아야 된다 못 잡아야 된다고 할 때 경험이 많은 어른들은 개 확률이 높다, 그 다음 거리다를 알아요. 확률 높은 쪽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애들 보니까 이게 5분의 1인 줄 알아. 그리고 지네가 던지면 운 좋게 개가 나오고 운 좋게 거리 나온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놓는 전략이 떨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됐지? 그래서 여기서 확률에 정말 미친 듯한 5개념 중에 발생하는 하나가 우리가 표본 공간을 잘 이해를 못 한다고. 그래서 동전 2개를 던졌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뭐가 있어? 자, 이게 동전 2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앞, 뒤, 또 앞뒤, 뒤앞.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그러니까 결과를 단어로만 얘기하면 헤드, 테일 세 가지죠. 그러면 던졌을 때 확률은 3분의 1인가? 앞, 뒤가 3분의 1인가?
아니거든요. 앞이 4분의 1이고요. 뒤가 4분의 1이고요. 앞뒤가 4분의 2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결과와 실제 시행의 결과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표본 공간에 들어오는 원소의 자격이 뭐냐면 무자기적이어야 하고 그 결과로 일어나리라 예상되는 빈도가 같은 것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뒤와 앞뒤는 다르다고요. 예상되는 결과가 이 빈도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표본 공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모두 써라라고 하면 너희는 반드시 H와 HT와 TH와 TT를 다 써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를 하나로만 쓰면 이 원소의 자격이 안 되는 거야. 나타나리라 예상되는 빈도가 다르니까. 이해돼요? 이거 동전 똑같아서 구분 못하면 어떡해요? 그런 거랑 상관이 없다고.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동전이 크든 작든 뭐 하든 색깔과 냄새에도 아무것도 구분을 못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과가 다르면 다른 겁니다. 주사위 던져도 마찬가지예요.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1 나올 확률이 얼마야? 1 나올 확률이 36분의 1이죠. 그러면 결과가 1, 2가 나올 확률은 얼마냐고. 주사위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일 확률이 얼마냐고. 18분의 그게 36분의 2예요. 왜냐면 1, 2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표본 공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동전 2개를 던지면 표본 공간은 반드시 4개. 동전 3개를 던지면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는 반드시 8개입니다. 반드시 8개. 아시겠어요? 그런 개념 때문에 소개를 하려고 개념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소개 같은 건데 어떤 프로야구 선수가 100번의 타격 기회에서 15번의 홈런을 쳤다는 기록이 있다. 이 선수가 탄타석에 딱 들어섰는데 홈런 칠 확률은 얼마인가? 그러면 100분의 15. 쓸 수 있는 숫자가 그밖에 없죠. 100분의 15인데 이 확률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런 확률을 인간한테 적용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통계잖아. 얼마든지 통계적 확률이니까. 여기서 통계적 확률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사물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말 그대로 다수, 이걸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매우 큰 집단을 가지고 그중 얼마로 하면 각각 개별이 그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 그 정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 고등학생, 대한민국에서, 정발고에 가서 안경 낀 학생이 몇 명인가 셌어. 그랬더니 600명 중 150명, 즉 4분의 1 정도가 안경을 썼어. 라고 하면 600명은 매우 큰 집단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4분의 1 정도는 안경을 쓴다라고 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물론 틀릴 수도 있죠.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4번,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이게 이제 통계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을 약간 소개 정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라는 거는 연속체로 흘러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60분 기다렸는데 버스가 6시부터 7시까지 기다렸는데 버스가 6시 15분에 올 확률은 얼마인가 이러면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60분이라는 시간은 연속으로 흘렀잖아. 이 안에 있는 시간의 개수를 세보면 실수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한계가 나오죠. 그 중에 6시 15분은 한 점이에요. 그 무한계의 실수분의 한 점, 이게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똑같아.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이 연속체인 애들은 그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얘처럼 매시, 자 여기가 NC라고 하자. 여기가 N 플러스 1C라고 하자. 매시 15분에 셔틀이 오고 30분에 셔틀이 오고 50분에 셔틀이 오는데 이 사람이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5분 이내로, 그러니까 이때 셔틀버스가 올 건데 내가 5분 이내로 기다렸다는 얘기는 10분 정도에, 이 사람은 시간을 모르지만 10분 정도의 안쪽에 여기에 도달하면 5분 이내로 기다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30분이면 25분 안쪽으로, 그러니까 25분 지나서 뭐 27분이나 28분 정도에 도착을 하면, 요 범위 안에 도착을 하면 5분을 안 기다리고 셔틀을 탈 수 있죠. 45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실수 개수가 생겼으니까 확률은 전체 60분 분에 5분, 5분, 5분 해서 15분. 확률은 60분에 15분 해서 4분의 1의 확률이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걸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볼 일 없으니까 살짝 잊어버려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 받을게요. 질문. 아직 뭐 택도 안 되게 못 푼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푼 사람들이 있으니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왜냐면 경우의 수라서 딱히 소개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경우의 수를 얼마나 잘 셌냐? 아니면 잘 못 셌냐? 이걸 어떻게 세요?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 얘가 대부분. 근데 그럼 경우의 수를 잘하려면 많이 풀어봐야 돼요. 짧은 시간에. 그게 그냥 많이가 아니야.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풀어봐야 걔가 감각이 생겨요. 이런 거랑 이런 거는 이렇게 풀어가는구나가. 야, 문과 학생들이 주로 질문을 해봐. 질문 뭐 있어? 내가 쭉 풀어봤는데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선생님, 좀 마지막 문제 있으실까요? 마지막. 19번에 2번을 불렀는데 괜찮을까요? 뭐 순서야 관계 있나?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를 던질 때, 동시에 던질 때 세 눈의 수의 곱이 3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여라. 이게 세 눈의 수를 곱했는데 3의 배수가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이 숫자들에 들어있는 3의 인수의 문제잖아. 그런데 이게 3배수가 되는 게 곱했을 때 골치 아픈 건 하나만 3의 배수가 돼도 되고, 이놈도 3의 배수가 돼도 되고, 5월 요놈의 3의 배수가 돼도 돼요. 그러니까 다 또는이 걸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사위 눈이니까 3의 배수라 하면 3과 6이겠죠. 그러니까 3과 6이라는 인수가 여기만 들어와도 되고, 여기만 들어와도 되고, 여기만 들어와도 되고, 요거 2개 들어오고 얘는 안 들어와도 되고, 요거 2개 들어오고 얘는 안 들어와도 되고, 3개 다 들어와도 되고. 일이 너무 크다. 그지? 요럴 때 생각하는 거 뭐야? 요럴 때 생각하는 거? 여사건이에요, 여사건. 여사건. 그러니까 여사건의 확률은 이제 1에서 빼는 거예요. 원래 총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면 무조건 1이기 때문에 확률 중에 제일 큰 애가 1이죠. 그럼 1에서 뭘 빼면 되냐면 3의 배수가 아닌 확률. 주사위 3개를 던졌는데 나온 세 눈이 모두 다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럼 세 수 중 어디에도 3의 인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그걸 빼주면 적어도 하나가 3의 배수가 된다는 뜻이겠죠. 됐어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예, 전 사건은 주사위나 동전이 편한 이유는요, 예, 2개를 던지면 6 곱하기 6이고 3개를 던지면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에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 주사위나 동전 반드시 그냥 전체 개수 다 곱하면 됩니다. 3개를 던지면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에요. 그리고 1, 2, 3, 4, 5, 6 중에서 3의 인수가 아닌 애를 뽑는 확률은 4.5. 예, 그래서 4가지, 4가지, 4가지 이렇게. 간단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27분의 8. 예, 그래서 27분의 19 정도 되겠네. 어렵지 않은 문제죠. 또 뭐 혹시 해본 거 중에 질문 있으세요? 왜 개념서는 이제 교과 과정을 정확하게 따르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기하학적 확률을 소개 측면에서 너 나중에 기하학적 확률 만나도 우리 이거 말해줬다 이런 식이죠. 이런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2짜리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안에 P를 찍겠대. P를 찍고는 A와 B를 동시에 P와 연결을 해서 삼각형을 만드는데 이게 둔각 삼각형이 되고 싶다네요. 그럼 둔각은 이제 세 각 중에 한 각이 90도를 넘어가는 각인데 반대말은 예각이고요.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각과 둔각의 경계가 뭐야? 경계. 경계가 직각삼각형이에요. 우리는 예각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둔각삼각형이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관심 있지 않아요. 항상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가를 말한 다음 그 경계의 바깥쪽이면 예각이고 안쪽이면 둔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경계인 직각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경계인 직각. A와 B가 지름의 양 끝이 되는 반원을 여기다 그려 넣으세요. 반원을 그려 넣으면 지금 A, B와 P를 연결할 거기 때문에 P가 이 경계에 딱 걸렸을 경우 정확하게 직각이 됩니다. 여기도 직각이고요. 여기도 직각이고 어디 있어도 다 직각이 됩니다. 바로 요 녀석이 이 반원이 바로 직각이라는 경계라는 거죠. 그럼 이 경계를 중심으로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으로 나뉘었는데 P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때 예각이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고무줄 매달았다고 생각하고 한번 쭉 당겨보세요. 이 각이 직각보다 좁아질지 넓어질지는 감각적으로 알 수 있어. 그렇잖아. 그리고 안으로 밀어 넣어보세요. 이렇게. 밀어 넣어보면 이게 둔각이 될지 예각이 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AB에 못 달아놓고 P라는 고무줄, 이 고무줄을 쭉 당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결국 P가 요 원의 안쪽에 놓였을 때 둔각삼각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기하학적으로 이 전체 사각형을 돌아다닐 수 있으니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4고요. 그리고 요 반원의 안에 있을 때 그때 둔각삼각형이 되니까 P가 여기에 놓여 있을 확률은 바로 요만큼의 넓이, 즉 반원이 되는 겁니다. 반지름 1짜리 원의 반원이니까 2분의 파이겠죠. 그래서 확률은 8분의 파이이다.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옆에 있는 것도 해주시면 네. 옆에 있는 거야지. 화살 쏴요. 그럼 그 넓이대로 맞겠지 뭐.
빡 해서 여기 빡 꽂혔어. 그러면 그리고 이게 관역을 맞히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이게 중요해요. 관역을 벗어날 수 있으면 이거 계산 못합니다. 근데 쏜화살은 이 관역 안에 어딘가에 반드시 꽂혀. 예, 그렇게 되면 1번 여기를 맞출 확률이 얼마겠어? 상식적으로. 예,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전체 넓이를 1이라고 해봅시다. 전체 넓이를 1이라고 내 맘대로 가정해봐요. 그러면 요 부분을 안에 화살이 꽂힐 확률이 얼마라고? 4분의 1이라고. 그러면 요 부분은 전체 넓이의 몇 분의 1에 해당하나요? 12분의 1이죠. 왜냐하면 전체를 4등분한 상태에서 거기서 다시 3등분을 했으니까 우리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우던 비율인가? 비율과 나눗셈인가? 뭐 그거예요.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요 녀석의 넓이는 전체의 12분의 1입니다. 그럼 얘는 전체 4분의 1의 다시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 확률, 화살을 쐈을 때 전체 넓이가 1이었는데 이제 각각의 넓이에 맞출 확률은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16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 얘네 왜 더했을까? 이게 배반이에요. 이게 배반이에요. 화살을 한 번 쐈는데 그 화살이 꽂혔다라는 결과의 시점에서 여기도 꽂히고 여기도 꽂힐 수 있나? 못 꽂혀요. 이 두 사건이 배반입니다. 여기도 꽂히고 여기도 꽂히고 안 돼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그렇죠.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배반 사건이고 그때의 확률은 더해줍니다. 그래서 더하기 된 게 이 세 녀석이 서로 간의 배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합의 원리입니다. 이해가 돼요? 또? 여기도 이제 또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 제목은 조합을 이용한 확률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간혹 경우의 수를 세다 보면 분모 분자를 세는 방법이 다를 수 있죠. 물론 달라야 하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수학적 확률의 진짜 정의는 n 표본 공간 분의 n 부분 집합이에요. 내가 맨날 전 사건분의 특정 사건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는 우리끼리 이렇게 그 구어체로 말을 주고받을 때 하는 말이고, 구어체로 주고받을 때 전 사건분의 특정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진짜 정의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수분의 부분 집합의 원소의 수입니다. 물론 저기서 부분 집합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특정 사건 A라는 부분 집합이죠. 여기서 강조하고 또 강조할 것은 표본 공간 안에 부분 집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여기 표본 공간을 세는 경우의 수의 방법과 부분 집합을 세는 경우의 수의 방법이 본질적으로 다르내면 안 된다고. 따라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전 사건을 조합으로 구했으면 특정 사건도 조합이어야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전 사건에 얘네들을 뽑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았으면 특정 사건도 고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전 사건이 뽑는 순서를 고려한 아이들이야. 그럼 그거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이 특정 사건도 순서를 고려한 녀석들이어야 돼요. 근데 간혹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모는 조합으로 풀고 자는 순열로 풀고 거꾸로 전체 집합을 순서를 다 고려해 놓고 부분 집합에는 순서를 갑자기 뭉개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전체 5, 3이니까 10개 중 2개를 뽑았다 라고 했을 때 2개의 공을 순서를 고려해서 뽑았어? 고려 안 해서 뽑았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2개를 뽑았어. 그래서 그럼 내가 순서를 고려 안 해야지 하고 뽑았으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5개의 흰 공에서 2개를 뽑는 것도 역시나 순서를 고려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희원이 이제 잘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뽑는 거예요. 뭐 한 손으로 집었다 그래도 되고.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뽑았냐 이렇게 뽑았냐의 과정은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그 결과를 다르게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가 중요해. 지금 저 18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네요. 아, 이거지, 그렇지. 이게 중요한 얘기지. 안 중요한가? (1이) 적힌 카드가 한 장, (2가) 2장, (3이) 3장, (4가) 4장, (5가) 5장, 합이 15장의 카드가 있답니다. 뭐 쓸데없는 그림이었어요. 저거 아까 어제 봤던 그 뭐지? 파스칼. 어제가 아니고 그죠? 아이, 숫자를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쓰는 걸 삼각수라고 하고, 이미 수원의 수열 중 여러 가지 수열, 군수열에서 니네가 많이 다뤘어야 맞아, 이놈들아. 이제 와서 기억 안 나는 척이야. 삼각수 중 대표적인 애가 파스칼 삼각형이에요. 잘 섞어.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뽑아. 그럴 때 적힌 숫자가 같을 확률은,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 여기를 OC2로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OC. 왜냐면, 숫자 5가 적혔다에 이 5개는 서로 구분을 못 하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얘가 15장의 카드를 모두 섞었다고 했고, 그렇다면 내가 휘저어서 딱 꺼냈는데 이게 5라는 애가 나왔어. 그러면 그 5라는 애는 이 5장의 5 중 어느 하나인데 그 또 다른 5장도 역시 표본 공간, 5장이 아니라 또 다른 5도 역시 표본 공간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표본 공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 OC 하시면 안 되고 15C2로 하셔야 되고, 이걸 15C2로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서로 다른 15장의 카드 중이에요. 서로 다른 15장의 카드 중 이 15장의 카드를 모두 다른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해요. 분의 2장에 적힌 카드의 숫자가 같을 확률은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배반 사건 시작됩니다. 2도 같은 숫자고 2C2 333 중 2개 뽑는 것도 같은 숫자고, 그리고 4C 4444 중 2장 뽑는 거, 5555 중 2장 뽑는 거, 이게 모두 다 상호 간의 배반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난 2장을 뽑았을 뿐인데 그게 2가 되는 결과와
4가 되는 결과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요. 배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 더하고 있어요. 다 더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다 싶죠? 아니에요? 6C3입니다. 하키스틱이잖아요, 자식들아. 그죠? 실전에 나오니까 뻑하죠. 이항계수의 정리 중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왼쪽 첨자가 변하는 애는 하키스틱이 유일하다 라고 그랬어요. 왼쪽 첨자가 변하는 애는 하키스틱이 유일하다. 하키스틱 공식은 반드시 NCN으로 시작하고 그 끝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맨 마지막 걸 보면서 얘보다 하나 큰 거, 얘보다 하나 큰 걸 적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실전입니다. 예. 이걸 배운 지 30년이 된 전 기억하고 있고요. 일주일이 된 당신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죠. 왜냐면 나는 내 나름의 스토리를 만들었으니까. 내 나름의. 이거 다 내가 만든 말이거든. 나 스스로에게 내가 만든 말이야. 하키스틱은 NCN 두 개가 같은 걸로 시작을 하고 유일하게 왼쪽 첨자가 변하며 마지막 거에 하나 더하고 하나 더해서 써라고 하는 건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짠 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 내가 나에게 한 말이라고. 난 3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여기 계산하시면 돼요. 뭐 그게 아니래도 솔직히 이거 계산하는데 얼마나 걸려.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10이구만. 그냥 넣어도 되죠. 예. 상관은 없어요. 또? 저 20번. 그러니까 방금 19번 설명해 줬는데 20번이 또 질문이다 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럴 수 있어. 재료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묻는 말에 뭐 단어가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똑같은 문제인지를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얘랑 얘는 결국 같은 거네. 뭐 어떻게 보면은 재료와 말이 다 다른데 결과가 얘도 150이고 얘도 150이야. 그래서 잘 비교해보면 같은 문제였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게 자기가 풀었던 문제가 기억의 잔상에 남을 기간 안에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그 애가. 그래서 이 확률과 통계에는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속도가. 분명히 단시간 안에 많이 풀어봐야 돼요. 단언컨대. 확률과, 경우의 수와 확률까지. 통계는 아니에요. 통계는 뭐 느긋느긋하게 풀어도 됩니다. 네. 시간 길게 잡고 풀어도 돼요. 걔는 이해했냐 못했냐만 딱 물어보니까. A, B, C, D 부분집합 중에서 3개의 원소가 아니야. 단어 잘 봐. 3개의 집합을 택할 때, 그러니까 이 표본 공간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공식이 왜 나와? 표본 공간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절대 A, B, C, D가 아닙니다. 잘 읽어보시면 A, B, C, D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3개의 집합을 택할 때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려는 사건의 표본 공간은 공집합, A집합, B집합, AB집합, EF집합, ABC, A, B, C, D, E, F까지가 들어있는, 이거 용어 배운 적 있는데 멱집합이라고 합니다. S의 멱집합이라고 해요. 물론
여러분의 교과 과정에서는 사라진 단어입니다. 근데 내가 당신들을 가르칠 때는 말을 했었다고. 교과 과정에서 뭐라 그래요? 없어 그런 말. 그냥 부분집합의 집합이라고 해요. 왜냐면 멱집합이 일본어거든. 자, 아무튼 표본 공간이 멱집합이에요. 여기서 세 개의 집합을 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개의 집합을 택하는데 그때 원소 A를 포함하는 집합이 적어도 한 개 있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물었단 말이야. 그러면 요 집합을 다시 이렇게 갈라서요. 지 안에서 다시 갈라서 A가 들어있는 애 A, B 이렇게 와 절대 A가 없는 애들 이렇게 로 갈라야지. 그러면 지금 이걸 다 쓸 건 아니고 이거 원소가 몇 개 이렇게 세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꼭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A를 꼭 포함하는 부분 집합. 이게 집합 때 배운 겁니다. 희원이 지금 푹 자고 그럼 미적대 깨 있어. 이 영상은 박제됩니다. A를 제거하고 나머지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든 다음 거기다 A를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A를 제거하고 남는 하나, 둘, 셋, 넷, 5개로 만든 부분 집합의 개수는 알아, 지니? 부분 집합의 연소의 개수? 2의 거듭제곱. 이것도 2항 정리할 때 같이 설명한 거잖아요. 2항 개수의 성질할 때 왜 NC0부터 NCN까지의 합이 2의 n승인가를 설명하면서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총 개수는 2의 6승 64개입니다. 2의 부분 집합의 총 개수는 2의 6승이 64개예요. 그리고 A를 잠깐 빼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5개를 가지고 만드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승 32개예요. A를 꼭 포함하거나 꼭 포함하지 않거나 사실은 세는 방법이 같은데 A를 빼놓고 그냥 이걸로 부분 집합 만들면 여기가 되고요. A를 잠깐 빼놓고 이걸로 부분 집합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A를 쏙쏙쏙쏙쏙 집어넣으면 얘가 되고요. 그래서 32개로 동률입니다. 2호승 합치면 64개. 됐나요? 그러면 질문이 뭐였냐? 3개의 집합을 택할 건데 P 64 C 3이죠. 64개 중 3개의 집합을 택할 때 원소 A를 포함하는 집합이 적어도 한 개 있어야 된다. 여기 있는 원소가 적어도 하나. 근데 적어도 하나는 얘가 하나일 때, 얘가 2개일 때, 얘가 3개일 때 이걸 나눠서 세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여기서만 3개 꺼낸 거를 32C3을 전사건에서 빼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여사건 확률이 됩니다. 여사건의 확률. 까마득하죠. 64C3을 언제 계산하고 있지? 싶은데 이것도 사실은 짬인데 잘 봐요. 얘가 32, 31, 30 나누기 3팩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할 거죠. 근데 여기도 64, 63, 62 나누기 3팩 3 곱하기 2 곱하기 1 할 거죠. 네, 그렇죠. 그걸 미리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3팩, 3팩이 번분수상에서 미리 지워진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뭐만 쓰면 되냐면 32 곱하기 31 곱하기 30만 쓰고요. 여기에는 64 곱하기 63 곱하기 62만 쓰면 돼요. 근데 그럼 32C야.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렇게 뭐 우리한테 무배려 할 리가 없어. 이걸 가로 먼저 계산하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32에 2배가 64고요. 31에 2배가 60입니다. 그리고 얘와 얘는
3의 배수끼리죠, 또. 그러니까 10이고 3, 21이고 여기는 2와 여기는 5를 하나 더 없애면 42분의 5 정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조금 더 빠릅니다. 절대 다 계산하지 마. 어떤 확률의 계산이건 간에 분모 분자가 있어서 분모 분자의 인수를 지우면서 계산을 해야지. 분모 다 계산하고 분자 다 계산하고 그거 둘이 나눠가지고 그제서야 막 약분하고 앉아있으면 지우다가 막 졸졸졸졸 길어지지 이렇게. 이거 한두 번 당해본 거 아니지. 그런 짓 하지 마. 지네들끼리 충분히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잡스러운 것들을 떠나서 굉장히 쉽지 않아요? 가볍지 않습니까? 전에 했던 거보다. 여기가 그래요. 딱히 설명할 말이 없네요.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